철강의 연금술사 열철이. 공속 변태와 펄라이트 조직. 오늘은 참 바쁘네. 뭐가 그렇게 심각해? 네, 오늘 업무가 너무 많았잖아요. 무슨 일이 그렇게 다급하게 생기는지. 그래서 준비가 부족해서 스터디 준비하는 중이에요. 그러게. 오늘 오전에 너무 정신없었지. 그럼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라고. 급하게 하지 말고. 오늘 퇴근 후 하는 건 어때? 저야 그게 좋지만 신철강 씨나 이집념 씨는 어떨지. 오케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집념 씨에게 물어보고 오지. 자, 좀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대리님, 공석 변태란 무엇일까요? 공석 변태란? 여러분은 공속 변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적은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번 차시 여러분이 학습하실 내용과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상과 상변태에서 공속변태와 반응에 대하여 알아보고 펄라이트 조직 및 다른 조직에 대하여 각각의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속변태는 강에서 일어나는 변태로 열처리 조직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이에 따른 조직 변화를 이번 차시에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차시에서는 상과 상변태 중에서 공속변태와 펄라이트 조직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본 차시가 끝나면 여러분은 상과 상변태에서 공속변태의 과정을 이해하고 펄라이트 조직을 비롯한 각각의 조직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여 공속변태와 펄라이트 조직 및 각각의 조직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열과 냉각, 임계온도 및 강의 조직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과 상변태 중에서 공석변태와 펄라이트 조직에 대하여 살펴볼게요. 좋아요. 네, 공석변태란 강에서 일어나는 변태로 열처리 조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태를 말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어떤 일정 온도에서 일어나며 그보다 고온에서 한 개의 상인 고체가 그보다 저온에서 안정된 두 개의 고체 상태로 분해되는 현상으로 탄소강이 728도씨에서 오스테나이트가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로 분해되는 변화, 알루미늄 청동이 565도씨에서 베타 고용체가 알파 고용체와 감마상으로 분해되는 현상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속 변화를 급냉에 의해서 저지하면 중간 상태를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은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경화수단으로서 이 처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탄소강에서는 마텐자이트 등의 조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원합금의 평형 상태도에서의 공속 변화는 고체 상태의 온도 범위 내에서 수평선과 이에 접하는 V자형의 선으로 나타납니다. 그림 1은 이온의 합금의 평형 상태도이며 수평선과 접하는 V자형의 선으로 나타나며 이 그림에서 T2점이 공속점입니다. 공속 반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펄라이트의 조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4가지를 학습하게 될 건데요. 이집념 씨는 이 4가지에 대하여 들어보셨나요? 네. 이전 시간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탄소강이나 합금강을 오스텐나이트 상태에서 천천히 냉각할 때 600에서 650도씨에서 변태를 일으켜 생기는 준강자성체인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가 교대로 층을 이루는 공석 결정 조직이며 이 변태를 A1 변태라 말합니다. 이 조직은 사광선을 이용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진주와 같은 광택을 볼 수 있으므로 펄라이트라 명명되었으며 공석점을 통과하는 냉각 속도에 따라 조직이 변화하는데 냉각 속도가 빨라지면 생성 온도가 내려가 펄라이트의 층간격은 좁아져서 굳기가 증가합니다. 반면 서서히 식힐 때는 층 모양이 되는데 이것을 층 펄라이트라고 말합니다. 탄소량이 대략 0.8%인 강은 오스테나이트로부터 직접 펄라이트가 생기는데 탄소 함유량이 그보다 적은 강에서는 먼저 페라이트가 생기고 그 뒤 오스테나이트로부터 펄라이트가 생기며 탄소량이 0.8%보다 많은 강에서는 시멘타이트가 생긴 뒤 펄라이트가 생깁니다. 또한 강을 분림한 경우에도 페라이트나 시멘타이트와 함께 펄라이트가 얻어지며 층상의 펄라이트는 인성이 적지만 A1 변태점 바로 아래의 온도로 가열하면 펄라이트 중에 시멘타이트가 고상화하여 고상 펄라이트가 되고 인성이 얻어지며 철도의 레일용 강제의 조직은 주로 이 펄라이트로 이루어집니다. 펄라이트는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가 상호교대로 겹쳐서 구성된 층상 조직으로서 펄라이트는 원래 2층 상조직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공석강을 오스테나이트 구역에서 선행하면 A1 변태점에서 전부 펄라이트로 변태하며 오스테나이트의 입계의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의 핵이 차례차례로 생성되어 오스테나이트 기지 속에서 성장하고 이 경우 층간거리는 냉각 속도가 느릴수록 넓어지고 빠를수록 좁고 가늘게 됩니다. 펄라이트 조직은 피그린산 용액 혹은 질산 알코올 용액으로 부식되지만 이때 페라이트는 시멘타이트에 비해서 부식되기 쉽고 시멘타이트는 부식되지 않고 남기 때문에 페라이트와의 경계는 짙은 흑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결과 펄라이트는 폭넓은 백색의 페라이트 층과 폭이 좁은 흑색의 그늘 속에서 존재하는 시멘타이트로 구성됩니다. 900도씨 이하에서 안정한 채심 입방 결정의 철에 합금원소 또는 불순물이 녹아서 된 고용체이며 철강의 금속 조직 확상의 용어로서 알파철을 바탕으로 한 고용체이므로 외관은 순철과 같으나 고용된 원소의 이름을 붙여 실리콘 페라이트 또는 규소철이라고도 합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단상이며 탄소가 조금 녹아있는 페라이트의 흰 부분과 펄라이트의 검게 보이는 부분이 섞여 나타나게 됩니다. 900도씨 이상으로 가열하면 오스테나이트로 변화하게 됩니다. 철에 탄소가 0.1% 이상 함유되어 있으면 페라이트 이외에 펄라이트가 뚜렷이 나타나며 이 펄라이트가 차지하는 면적은 탄소 함유량의 증가에 따라 증대하고 불림 상태에서는 0.4% 전후에서 약 절반, 0.77%에서는 전부 펄라이트가 됩니다. 이와 같이 펄라이트가 많아짐에 따라 경도, 인장 강도는 증가하고 반대로 신율, 충격치 등은 감소하며 펄라이트의 부분은 검게 부식되기 쉽고 고배율로 보면 층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공석강을 오스테나이트 상태에서 선행하면 A3 변태점에서 초석 페라이트가 나타나고 A1점에서 나머지 오스테나이트가 펄라이트로 공석 변태하여 본 사진과 같은 조직이 됩니다. 냉각을 어느 정도 빨리 하면 오스테나이트가 관행되어 변태점이 저하하기 때문에 불림 조직은 논행 조직보다도 다소 페라이트 양이 적게 됩니다. 탄소량이 약 0.25% 이하의 공석강은 급냉, 템퍼링을 실시하면 기계적 성질이 좋아지고 강의성을 증대시켜 기계 부품에 적합하게 되지만 저탄소강에서는 특히 질량 효과가 크므로 두께가 두꺼운 부품에는 내부까지 경화시킬 수 없어 내부의 기계적 성질 향상은 바랄 수 없게 됩니다. 철과 탄소가 결합한 탄화물로
그 조성은 탄화철과 합금 내 카바이드 형성 촉진 원소, 알칼리 금속 및 토금속이 포함된 경우에는 FeM3C로 표시됩니다. 대부분의 탄소강에서는 250에서 700도씨 근처에서 시멘타이트가 형성되며 이보다 고온에서는 구형의 입자상으로 조대화합니다. 급속 합금 내에 존재하는 탄소는 금속 원자와 결합하여 카바이드를 형성하며 금속 합금이 철강 재료인 경우에는 철금속이 탄소와 결합하여 시멘타이트를 형성하여 합금의 내열, 내마모 특성을 증가시킵니다. 철강 재료 중 백주철과 같은 재료는 탄소가 거의 시멘타이트의 형태로 존재하며 내마모성이 뛰어나서 볼밀과 같은 마모가 심한 부분에 사용이 됩니다. 풀림 온도가 점차 높아지면 망상 시멘타이트에 쌓여진 오스테나이트의 결정립은 성장하고 조대화하며 이 조직은 오스테나이트 입도의 평가법에 이용이 됩니다. 탄소 함유량이 0.77% 이상의 강을 과공석강이라 하며 풀림의 냉각 과정에서 시멘타이트는 오스테나이트의 입계의 망상으로 석출하고 오스테나이트 기지는 펄라이트가 됩니다. 탄소량의 증가와 함께 시멘타이트가 증대하기 때문에 경도, 인장 강도는 증가하지만 연신율, 충격질은 감소하며 탄소 함유량이 0.95%에서 1.0%에 이르면 망상 시멘타이트는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1.2% 이상이 되면 100배 정도의 저배율로 확실히 나타납니다. 탄소량이 0.6에서 0.8% 정도인 탄소강의 풀림 조직에서 망상으로 보이는 페라이트와 분별하는 데는 피크린산 소다액에서 가열하면 좋으며 망상 시멘타이트는 흑색으로 착색되지만 페라이트는 착색되지 않습니다. 이 조직의 강제에서는 A1점보다도 어느 정도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펄라이트는 오스테나이트가 되지만 망상 시멘타이트는 그대로 입계에 남기 쉽고 이 상태에서 급냉하면 급냉 균열 등의 결함이 생기기 쉬우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구상화 풀림을 하여 시멘타이트를 구상화합니다. ACM 점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하면 시멘타이트는 전부 오스테나이트에 용해되어 침투하고 오스테나이트 결정립은 조대화되며 조대화된 것은 충격치가 낮게 됩니다. 합금 원소가 녹아들어간 면심 입방정을 이루는 철강 및 합금강의 총칭을 말하는데 방금질한 강 조직의 하나이며 철은 녹을 때까지 2번 결정형을 바꾸는데 900도씨 이하와 1400에서 1528도씨까지 범위에서는 채심 입방 결정형이지만 900에서 1400도씨에서는 면심 입방 결정형이 됩니다. 순철은 웬만큼 급히 냉각시켜도 900도씨를 경계로 하는 면심 입방 마이너스 채심 입방의 결정형 변화는 막을 수가 없어 채심 입방형으로 되지만 철의 탄소가 알맞게 들어간 강에서는 급냉함으로써 이 변화가 도중에 정지하며 이것을 다시 탄소 이외의 다른 원소를 하나 더 첨가한 합금강으로 하면 첨가하는 원소에 따라서 이 변화가 완전히 멈추어 면심 입방의 철이 상온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니켈, 크롬을 많이 첨가한 18-8 스테인리스강, 망간을 첨가한 망간강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이와 같은 합금 원소가 녹아든 면심 입방정의 철을 철강학자인 R. 오스텐의 이름을 따서 오스테나이트라고 말합니다. 상온에서 안정된 채심 입방의 철보다도 탄소가 더 많이 녹아들며 마모에 강한 특색이 있으므로 철도 레일의 포인트, 무한궤도의 벨트 등에는 망간간에 오스테나이트가 사용됩니다. 중간에 퀴즈를 지나쳤더니 이집념 씨는 실망했나 봐요. 네, 항상 기대하던 시간이었는데. 이집념 씨는 승부욕이 강하군요. 그럼 퀴즈를 내주세요. 왼쪽 항목을 옮겨서 오른쪽 빈칸에 알맞은 자리에 넣어보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모듈 3, 상과 상변태의 첫 번째 차시로 공속변태와 펄라이트 조직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차시는 모듈 3의 마지막 차시로 마르텐사이트와 베이나이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